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는 약간은 달랐습니다. 유럽은 혼조였고요. 미국은 그동안 눌렸던 만큼 반등을 줬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의 종가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요.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장 후반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 좁혀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연준, 두 번째가 베이지북, 마지막이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부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초점의 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의 2인자죠.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되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초반에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매파 연준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 뒷말이 되겠습니다. 빠른 긴축 속도와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특성 자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긴축에 대한 총수에 미치는 속도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인상폭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예상 질문이 있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75bp라고 확답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시장의 기대치를 키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총 12개로 쪼갠 다음에 경제가 어땠나라는 것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약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 압력은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간략하게만 보면은 세부적으로 소비 지출은 꾸준하게 잘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이런 하단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은 약화됐고 에너지 수요는 견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절대치로는 약하지만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가 수준이 총 12개 지역에서 9개 지역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완화됐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보겠습니다. 급락했습니다. 5%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열려 있었을 때 중국 증시의 이런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큰 손인 중국이 경기가 좀 흔들리게 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이날 강력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80도 깰 뻔했던 그런 흐름이 장중에 연출이 됐었고 또 앞서서 계속해서 이 러시아 쪽의 푸틴이 이 에너지에 대한 이런 경고를 계속 내놓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악재도 이날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밀렸죠. 한 0.4% 평균치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간밤에는 에너지 빼고는 다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IT가 그나마 제일 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5%로 강했었고요. 가장 셌던 것은 어제에 이어서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3.14%. 이제 그런 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소매 업종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섹터 자체를 끌어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소재 역시 이날 강하게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녹색으로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오른쪽 끝에 에너지 쪽만 빨간색을 띠면서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성장주들을 싹 다 묶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게 3.3%였고요. 그게 이제 3.2%로 하루 단위로는 상당히 크게 한 7bp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지금 성장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완화된 흐름입니다. 그만큼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개별적인 소식들도 많았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입니다.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간밤에 신형 아이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애플 워치라든지 이런 신제품들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나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애플이 그나마 제일 덜 오른 수준이고요.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까지 전부 다 1%에서 2% 중반의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구글과 메타, 이 광고와 관련된 회사들이 되겠는데요. 구글 쪽에서는 CEO가 앞으로 생산성을 지금보다 20%는 끌어올릴 만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와줬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그동안 이 애플의 광고가 애플 자체적으로 법을 좀 바꾸게 되면서 광고에 대한 수익이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이런 애플에 대한 광고가 너무 과도한 우려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구글과 메타는 활짝 웃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보시겠습니다. 2.6% 상승했는데요. 이제 어제 반지의 제왕 후속편, 이제 아마존의 스트리밍에서 대박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했었는데, 간밤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월마트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킨다라는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6% 올라갔고요. 그리고 SNS 기업 중에서 트위터가 이날 거의 6% 이상 뛰어 올라가게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와의 지금 인수 분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트위터의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소송 자료에 인용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6%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3.3% 올라갔었는데요. 차량 인도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것, 바로 금융주가 되겠는데요. 이날 금융주는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될 요인들이 훨씬 많았지만 낙폭 과대라는 호재 한 방으로 거의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채금리 떨어졌죠. 유가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다 올라갔는데요. 대형 은행주인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 중반, 그리고 약간 크기가 작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주 역시 기술주에 이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대안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도 이날은 밀리지 않고 이러한 분위기를 잘 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제약주 쪽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세포치료제 승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가장 이 헬스케어 업종으로 가장 강했던 거는 의료기기 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벌어들인 수익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투자가 더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큰 종목으로는 에버트 연구소, 그리고 메드트로닉 2%, 1% 올라갔고 중소형 기업들이 그것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그동안 많이 눌려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기본적으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날 유가가 급락했던 만큼 유일하게 에너지 섹터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종목들, 엑선모빌, 쉐보론, 텍사코 모두 다 1%대를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도 그 이상 득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가스의 이런 중간 단계의 송유 업체들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입니다. 바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고객들이 신차 인도를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기간 자체가 많이 짧아졌다라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90%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제에 이어서 증권사가 계속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4.8% 장중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테슬라였습니다. 28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신제품들을 대거 쏟아낸 흐름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이폰 14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기술적인 변화들도 눈여겨지고 있고 그동안 이 상단에 노치가 있었었는데 5년 만에 노치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특징도 얘기하게 되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폰 이번에 나온 13입니다. 13보다 14의 가격이 더 높지 않고 똑같이 가격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요. 또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입니다. 기존의 이제 여성들의 건강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기존 모델들도 새로 나왔었고요. 또 애플워치 역시 하이엔드급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스포츠 전문가용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내구성을 크게 올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새로운 워치의 출현이 이날 시장에 또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애플은 지금 장 마감 후 것까지 지금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0.9% 올라갔고요. 시간 외에서 이러한 부분이 약간 소멸이 되면서 강보합권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애플 1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어제 좀 강했던 만큼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있고 푸틴 대통령이 계속 에너지를 이제 노골적으로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었던 것은 2분기 이런 유로존의 GDP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나왔다라는 걸 좋게 보면서 이날 독일과 프랑스가 강보합, 그리고 영국은 0.8% 밀리면서 이제 새로운 총리에 대한 이런 재료들까지 어느 정도 소멸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5%의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5.6% 하락하게 되면서 81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1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것 그대로 유가와 그리고 구리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만큼 청산 물량이 좀 많이 나와준 것이고요. 그리고 금값도 0.8% 상승하면서 1,700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여기 근처에만 오면은 악재가 나와도 상관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금값이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날 장단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폭이 많이 좁아지면서 이날 3.2%대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많이 밀렸던 만큼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라갔는데요. 어떠한 재료가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7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처음으로 3대 지수가 모두 1.4에서 2.1%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하락 반전된 데다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5% 이상 급락한 데다 미국의 7월 무역 수지 적자가 전달 대비 1.6% 감소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7월 무역 적자는 전달 대비 12.6%가 크게 감소한 706억 5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702억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7월 중 수출이 0.2%가 증가한 2,593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으며 수입은 3,299억 달러로 전달보다 2.9%가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5개월 내 최저치로 특히 소비재 상품 수입이 9.8% 크게 줄어든 점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한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에 따르면 채권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9월 21일 FOMC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약 82% 이상으로 점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26일 잭슨홀 연설을 하기 전만 해도 이 같은 인상 확률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가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석인 가운데 여기에 지난 9월 2일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 지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고용 흐름을 보여줬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점을 확인해줬고 어제 발표된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8월 서비스업 지수 역시 시장 예상보다 높은 확장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경제가 고강도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힘이 실리는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21일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대신 올해 남은 세 차례의 FOMC에서 매번 0.5%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책 효과로 보면 초기에 강력하게 고삐를 잡고 나중에 금리 인상폭을 느슨하게 잡는 방법이 더 낫기 때문에 점진적인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UBS가 올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GDP 성장도 둔화될 것이라면서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의 4,150에서 약 2% 높은 4,000으로 낮추고 내년 예상치도 4,4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UBS의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인 키스 파커는 이와 같은 요인으로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가 올해 평균 228달러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EPS는 235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진정, 불확실성 증대라는 기준에서 볼 때 통신과 서비스 및 의료 주식을 선호한다면서 이와 함께 수익 성장이 둔화되는 환경에서는 배당금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배당금이 늘어날 주식을 살 것을 권했는데요. 그가 꼽은 향후 6개월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주식은 코노코필립스와 스틸 다이내믹스, 레나, 페덱스 등이며 이와 함께 현금 흐름과 매출 성장이 강력한 주식으로는 알파벳, 얼타뷰티, 코카콜라, 엑소모빌, US뱅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긍정적인 흐름들도 많이 나와줬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충전 업체인 차지포인트 쪽에서 개별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수혜가 기대된다며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매수 추천과 목표가를 상향 제시한 데 따라 전기차 충전 업체인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오늘 8.9% 급등해 16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차지포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목표가는 전일 종가 대비 49% 이상 높은 22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측은 부담스러운 자본 집약적인 성장 모델을 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통합 솔루션을 통한 퍼스트 무브의 이점을 살리고 있으며 동종 기업에 대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이 차지포인트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올해 2.41억 달러의 매출액이 2030년에는 58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매년 평균 4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23만 5천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7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다큐사인, 퓨얼셀 에너지, 어메리칸 아웃도어 브랜드, 내셔널 베버리지, 스미스 앤 웨슨, 주미에스, 미션 프로듀스, 레이클랜드 인더스트리, 그리고 G스케일러 잉크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